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종편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지금부터 전화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진성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을 지냈던 공공미래연구소의 양문석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간 제기된 종편과 관련 논란을 짚어보죠.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 종편의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될 텐데요. 이제 보수 편향 보도로 대선 총선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가 지난 6월에 공개한 점검 결과도 보면 편파 방송이 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흉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진성호 전 의원님부터 입장 들어볼까요? 네, 이건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보수 진보 쪽에 편파였다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편의 등장 그리고 종편이 지금 사실 시청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그 빈 공간을 갖다가 메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이 보수 진보로 이제 나눈다면 진보 지향적이었다. 그게 뭐냐면 한 10년 동안 진보 정권이 있으면서 그 공중파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네. 보수적인 시청자 볼 때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방송, 편파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진보 시청자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지난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종편도 예를 들어서 보수 시청자의 경우는 지나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들이대가지고 과연 보수 편향적이냐, 진보 편향적이냐 다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일 수가 있고요. 예. 또 지금 CBS 라디오에 대해서 CBS 라디오를 좋아하는 애청자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보수 시청자들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면 지금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정치 편파적이라면 저는 이 종편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주관적 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문석 이사장님 반론해 주시죠. 예,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보수도 비판하고 진보도 비판을 한다면 주관적 평가인데 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패널의 수를 한번 보면 일방적으로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쫙 깔린 상황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주관적 평가냐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평가하기 전에 행위 자체가 주관적이고 편파적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보수 편향적이거나 보수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직전에 지금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 당시에 중앙선대본 총괄본부장이었었잖아요. NLL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NLL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지식인들조차도 NLL이 국방 한계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기사로 글로 보면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모든 종편이 NLL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팔아먹었다고 일방적으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즉 선거 과정에서의 흑색 선전을 사실로 둔갑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평가 이전에 이미 행위 자체가 편파적이었고 그리고 평가 결과가 편파적이었고 그래서 흑색 선전을 사실로 둔갑시켰으니까 사회적 흉기가 되고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었을 때 주관적인 평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경향성을 띠거나 대세적인 성향을 띠면 이거는 편파적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근데 진성호 전 의원님 말씀은 이제 시청률을 봐라. 지난 TV 방송에 빈 공간을 채웠다 이런 반론인데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시청률 문제는 명확하게 그 종편이 5%에서 6%의 일일 시청률을 합해서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빈 공간을 그 이념적 개념에서 분류할 게 아니라 시간대와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 정리를 하면요. 주로
오후 시간대가 빈 공간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상파도 오후 시간대 종일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후 시간대에 노년층들의 이 이목을 종편이 끌어안고 TV 앞에 앉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방송이 커버해주지 못했던 노년층들의 정치적 욕구, 그다음에 시사적 욕구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진성호 전 의원님. 양 박사님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출연했던 코너도 한번 있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지상파 라디오 같은 경우도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아침 프로에서 지금 이런 비슷한 프로인데 거기에 출연하는 고정 패널이 예를 들어서 보수 패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무슨 미디어오늘이나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진보적 성향의 언론 매체 기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건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널을 분류할 때 이 사람은 보수적이다, 이 사람은 진보적이라고 분류하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갖다 침해하는 거고요. 물론 이 사람이 새정치연합 당원이냐 또는 새누리당 당원이냐 이런 경우는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저는 최근에 지금 야당에서 과거에 활동했던 분도 지금 TV에서 패널로 활동할 때 보면 굉장히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보수다, 당신은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양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오후 시간대입니다. 네. 가령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2년 전쯤만 해도 TV조선이나 MBN이나 이런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1%를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청률이 오후에.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2%를 넘깁니다. 그런데 예. 재밌는 거는 그때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프로를 보니까 같은 시간대 시청률을 보면 MBC나 KBS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시간대 1등을 합니다. 네. 종편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만큼 과거에 공중파가 느슨하게 운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시청자를 대한 배려가 적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방송 전체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일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종편의 어떤 시사 프로를 보면 3-4명의 패널이 나오지만 그 3-4분이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이제 보수 입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할 경우엔 또 편파성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요. 일단 게시판을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네. 예. 네, 진성호 의원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예, 게시판을 들어보면요. 생각보다는 오히려 보수 시청자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게 예. 결국은 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진행자 지역도 일곱 오른 게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보수적인 색채가 너무 강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상당히 방송사 측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보수 시청자 볼 때는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판하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또 반대입니다. 지금 보수 시청자들이 종편을 본 이유가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지금은 지나치게 진보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장이 잘할 때는 예. 잘한다는 목소리 나오지만 못할 때는 누가 편으로 들어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이 많을 때는 이 정부나 여당이 못할 때고요. 또 최근에 야당이 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야당이 예, 알겠습니다. 못할 때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양문석 이사장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 자유의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네. 물성들이고요. 평가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럼 보수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인가요? 진성호 위원한테 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양문석한테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고유의 자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언어 속에서 그다음에 평론 속에서 보수적 색깔과 진보적 색깔들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보수적이고 저 사람은 좀 진보적이네 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자유의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와 진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존재 속에서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보수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보들도 비판을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현 그 여당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 보수적 시각으로 상식적인 그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재난과 재앙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는 누구로부터도 다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 비판하는 게 보수의 시각과 진보의 시각으로 각각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슈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이슈 또는 대선과 같이 범진보와 범보수가 이 맞붙었을 때 선거 국면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보수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는 거지,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걸 가지고 보수기 때문에 보수 편향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좀 짚어봤는데, 이 문제랑 연결되는 게 이제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과다 논란이죠. 이제 종합편성 채널은 뭐 두 분 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뭐 스포츠 등 모든 장르가 다 나오는 방송인데, 정작 프로그램 보면 이제 뉴스 시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방통위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고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네. 부분이요. 일단 제작비가 아무리 허접한 시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찍어도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한 시간당. 예. 그리고 뭐 요즘 아무리 싸게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패널하고 작가료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뭐 기본적인 제작비가 뭐 고정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 제외하고 보면 200~300만 원이면 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싼 값에 많은 시청률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제작비 대비해서 광고 매출이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프로그램들을 편성할 때 구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도 프로그램 가다 편성은 현재 종편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요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진성호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노년층 시청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의 일정한 욕구들을 또 해소해주는 정기능의 역할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진성호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 박사의 진단이 일부 맞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비가 적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편당 8천만 원을 들더라도 만약 시청률만 나온다면 오락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걸 보면 물론 이제 특정한 채널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도 7%, 8% 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만들고 또 하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보다는 아무래도 이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광고료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젊은 시청자들이 많이 볼수록 광고료가 더 높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이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시사 보도 말고 연예 오락 프로그램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TV조선은 다음 주에 개편을 하는데 아예 1시간 띠를 갖다가 9시대를 거의 10시대를 갖다가 시사 오락, 연예 오락으로 채운다는 걸 보면요. 예. 이 채널 종편도 전국적으로는 연예 오락이나 드라마를 만들 건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양 박사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이제 빈틈이라는 게 뭐냐면요. 드라마는 공중파만 봐도 사실 재밌다. 네. TVN 정도는 만족하는데 종편에서까지 드라마는 기대 안 합니다. 다만 그런데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밤 11시대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지금 종편이 공중파와 경쟁 내지는 이기는 프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투자할 것 같고 그러면 왜 시사 보도가 많으냐. 제작비가 적은 것도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공중파와 경쟁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KBS나 SBS도 여기 맞춰가지고 종편 때문에 지금 오후 시간대 시사 토크를 이제 편성을 새로 했거든요. 1, 2년 전부터. 예. 그래서 이 경쟁도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결국 방송의 속성이라는 거는 시청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하는데 다만 스포츠 부분은 투자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프로야구나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종편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JTBC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번씩
이 독점 등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따라잡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역시 시청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사보도나 연예오락 밤 시간에 여기 지금 치우치는 것은 같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편성 문제는 좀 바뀔 것이다. 뭐 두 분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종편에 대한 정부의 특혜 논란이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종편 재심사, 재승인 심사가 이제 편파적인 심사위원 구성으로 요식행위가 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종편도 받아야 되는데, 종편한테 받아야 되는데, 기존 3년 면제에서 1년을 임의로 추가 유예하면서 좀 특혜 논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양문석 이사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 제가 제가 방통이 있었을 때도 뭐, 그 3년 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논쟁이 되는 1년 추가 그 연장이거든요. 예.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1년 그 추가 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잣대가 뭐냐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좀 그 고민해봐야 되는데 1년 추가 연장한다 하더라도 1, 2억 정도의 그 징수 유예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특혜다라고 정리를 하면 특혜인데 큰 특혜가 아니고 예. 아주 사소한 특혜입니다. 정말 그 특혜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KBS 그 1, 2, 그 다음에 EBS에만 주어지는, 즉, 공영방송에만 주어지는 의무 재전송에 대한 부분을 걷어내면, 네. 모든 특혜 논란이 끝이 나는데, 이, 뭐, 1, 2억의 그 방송사 전체 매출액이 그, 기본적으로 5억에서 5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가정에서 1, 2억 징수를 유예했다. 이걸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큰 특혜가 가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마땅치 않다. 정말 그 특혜를 걷어내기 위한 의무 재전송 문제를 전면으로 다루지 않는 이상 종편 특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특혜는 케이블 방송에서의 어떤 좋은 채널을 무조건 넣는 의무 재전송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진성호 전 의원님.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채널이 진짜 제한됐을 때는 특혜였기 때문에 이런 방송발전기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공중파조차도 앞으로 경쟁이 철해지면 특혜라기보다 원래부터 있었던 채널이니까 물론 그 자체는 특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널이 많아지고 또 페이 채널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런 경우 그 경쟁 구조를 그냥 놔둬야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앞으로는 정부 개입 줄이고 다만 이제 KBS나 EBS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그 특성상 이제 가는 건데 예. 저는 자체 그 전체적 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KBS 수준을 좀 올리더라도 KBS는 광고를 아예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 공간에 가서 다른 지상파 뭐 라디오나 TV 채널에 줘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결국은 시청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저도 그 종편 같은 경우는 종편의 특혜라면 저는 뭐 그런 돈 문제보다는 채널을 처음에 이제 좋은 채널을 준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특혜인데 이거는 정부의 어떤 방송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책임이나 아까 그 진행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윤리 같은 거를 현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네. 아마 새로 또 이제 방송 정책을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출발한 종편에 대해서 뭐 특혜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어느 채널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가져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 이제 가지만 조금 이야기. 양문석 이사장님. 예. 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편에 대한 이 허가가 방송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방송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중동이라는 그 우리나라 초대형 신문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거였거든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제16위원장 몇몇이서 한국 방송 정책을 대표적으로 왜곡시켰던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의 그 종편 채널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시장이 감당을 할 수 있는데 4개가 동시에 등장하고 보도 채널이 한 개 더 추가로 등장하면서 네. 사실상 방송통신 영역에 있어서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그 이 정치적 실패를 그리고 정책적 실패를 불러온 게 방송 정책의 방향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진성호 전 의원님 반론하시다면. 그런데 양 박사님 일부 동의하지만 그건 아닌 게 그거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렇게 정하면 그게 바로 정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이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방송 정책을 정하면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비판하지만 그게 바로 방송 정책이고 또 하나는요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그 특혜라고 하면 오히려 양 박사님 말에 좀 이게 저도 동의하면서도 아닌 게 이런 겁니다. 예. 만약에 특혜했다면 처음에 종편을 허가할 때 한두 개만 했으면 그건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당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4개를 해줬을 때는 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몇 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이 4개가 다 어느 정도 각자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이 이렇게 4개, 종편 4개까지도 이렇게 봐주나?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송사이 컸나 저는 오히려 놀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두 개만 했다면 특혜지만 4개를 갖다 해준 거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방송 정책의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양문석 이사장님. 예. 방송 정책의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었고 진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허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종편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신고제를 하는 게 이 순방향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종편 자체가 특혜의 산물이고 특혜의 덩어리고 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였잖아요. 그리고 네. 허가제를 하면서 한국 방송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송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우수수 출연을 하면서 지역 방송 그다음에 인쇄 매체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이 동네를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시켰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4개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 하면 그거는 허가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예. 내는 게 아니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순방향이죠.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방송윤리 문제인데요. 이제 종편을 두고 문제와 집합소다, 혹은 뭐 논란 연예인들의 어떤 복귀 발판이다, 뭐 이런 또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전 의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문자집합성 그런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는 네. 방송에 대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빨리 복귀하고 하기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복귀할 때 보면 좀 센 사람들은 공중파에서 출연했던 분은 공중파로 복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종편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연애오락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중파와 종편의 영역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다고 보는 게요. 지금 뭐 A급으로 보는 분들 진행자들은 대부분 종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꼭 문제아들의 집합사를 보는 걸 좀 조금 심한 표현 같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님. 네, 어쨌든 토기의 종편은 막말 논란이나 도덕성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편도 이제 나이를 4살, 5살로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말 논란이나 도덕성 논란 부분들은 조금씩 수구리 들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에서 특히 막말 논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줄어가는데 지상파들도 그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스테이션 이미지입니다. 막말이나 도수 논란을 계속 일으켰던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종편 4개가 출발했는데 이미 광고 매출액이 어떤 데는 100억을 넘어가는데 다른 데는 여전히 35억에서 월 매출액이 35억에서 50억에 갇히는 이유들이 그 방송사 이미지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예. 두 분 이제 함께 모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편이 가야 될 방향 짧게 한 20초씩 드릴까요? 네, 진성호 전 의원님부터. 예, 저는 지금 저희 CBS 라디오에 이제 지금 인터뷰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네. 가령 CBS는 TV 채널은 없지만 라디오에서 독보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청취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정치 이슈 또는 뭐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방송의 전통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종편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데 이 종편들도 모든 분야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하게 하나의 그 전통을 만들어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CBS 라디오 같은 그런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갖는 게 지금 종편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 짧게 해주시면. 네,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편향 보도, 편향 평론이 이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한 시청자들과 세대를 뛰어넘는, 그다음에 이념을 뛰어넘는 시청자들을 모으지 않으면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해도 좀 있겠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방통위원을 지냈던 양문석 이사장님 그리고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박재웅 뉴스쇼 오늘 종편 논란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시죠. 저는 뉴스 듣고 35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